The causatives are the verbs that are indicate that one person causes another person to do something for the first person. 안녕하세요. 대치동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역동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역동사를 모르는, 배우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암기 없이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미 사역동사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막 전화번호 암기하듯이 그렇게 암기해서 사역동사를 막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학년 학생들도 영어를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그 공부하는 방향이랄까요? 그거를 재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딱히 지칭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사역동사라고 부르긴 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나중에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역동사라는 그 단어는 남아있지 않길 바라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사역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가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역동사뿐만 아니라 그 투동사라는 거 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모든 문장에 투동사가 안 들어가는 문장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 투동사가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이미지? 그러니까 투동사가 막 이용법, 조용법 막 암기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투동사가 언제 어디서 쓰이건 간에 그 원어민들이 느끼는,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그 이미지를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문장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라이팅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우리 문법에서 지칭하는 사역동사라는 개념은 지울게요. 자, 이제 얘기 시작할게요. 자,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영어로 causative ver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어떤 문법을 연구할 때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영사전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예전에. 왜냐면 그들이 보는 그들의 사전이니까요. 여러분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먼저 읽어볼게요. The causatives are the verbs that are used to indicate that one person causes another person to do something for the first person. One can cause somebody to do something for him/her by asking, requesting, paying, or forcing the person. 이라고 나오네요.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해석하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강압을 하던 구걸을 하던 누가 뭔가를 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모든 동사는 영어에서는 causative verb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사역동사의 개념하고는 살짝은 다르네요. 빠르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세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help를 준사역동사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일단 잊을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가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문장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영작도 할 수 있게끔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그 원인이나 어떤 이유 없는 원칙은 없어요. 언어는 동네 반상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언어는 정말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막 수백 년 동안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항상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문장의 기본 구조부터 생각해 볼게요. 아주 쉬운 예문으로 이 문장의 구조를 설명해 볼게요. 뭐 제 영어가 허접해가지고 이런 쉬운 예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부모님은 내가 결혼하기를 바란다라는 문장을 볼게요. 만들어 볼까요? 우리 부모 얘기니까 my parents를 주어로 쓰고 want를 동사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다라는 표현을 me to get married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to를 왜 쓸까요? to를 왜 쓸까요?
저는 지금 누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다, 뭐 한국에서 수거처럼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 to를 쓰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리를 위해서. 여기서 to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to가 가진 어감 때문이에요. to 동사는 그 말을 하는 당시에는 하지 않던 그 무언가를 다음에 하려고 하거나 다음에 하게 되는 걸 나타냅니다. 다시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 하거나 하게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my parents want 바라기를 내가 me 앞으로 결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to get married를 쓰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My teacher asked me to do my homework first. 우리 선생님은 ask me,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지금은 숙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숙제를 다음에 먼저 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그래서 do the homework first 앞에다가 to를 쓴 겁니다. 숙제를 먼저 앞으로 다음 상황에 하게끔 하기를 바라는 거죠. 다음 문장 볼까요? 이건 더 짧은 문장이네요. I told you to stop. I told you to stop. 네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이 다음 상황에 to stop, 멈추라고요. 그래서 I told you, 난 너한테 말을 했다. to stop.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이 다음 상황에 멈추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to stop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원칙은 항상 똑같아요. 원칙부터입니다. 지금까지와 똑같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I will make you to love me. 나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진 않아. 근데 앞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o love me를 쓴 겁니다. 근데 make라는 동사의 한번 어감을 한번 볼까요?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부탁을 하고 막 구걸을 하든 어떻게 해서 이 다음 상황에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감보다는 막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듯이 make 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너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한테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해서 다음 상황에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너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어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to를 빼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약간 어거지 쓰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원어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이전의 영어를 보시면 셰익스피어 같은 그 대문어 있죠? 이런 분들의 소설도 예전에 보면은 그 make 다음에 어떤 someone, something을 쓰고 그 다음에 to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시대가 오기 전 당시의 사람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이거 약간 어거지 아닌가? to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동사 원형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원어민들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한 그 중세시대 이후에 그게 정립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를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는 어감보다 나를 사랑하는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그 어감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make you 다음에 to를 쓰지 않는 어감이 된 거예요. have를 한번 볼까요? 예문 보시죠. I will have you to love me. 일단 원칙대로 to를 써볼게요. have는 여러분 어떤 어감인가요? 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너를 가지다라는 어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다음 상황에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라는 어감보다는 아예 나를 사랑하는 너를 갖겠다라는 어감 때문에 to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그 다음 let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허락하다죠. I will let you to love me.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게 허락하겠다. 지금 방금 했던 make나 have처럼 강한 어감이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나를 사랑하게끔 허락하겠다라고 이해하면 이상하죠? 여기서 왜 to가 빠졌을까? 근데 여러분,
to의 어원은 허락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let은 원시 게르만어에서 왔거든요. 그 뜻이 뭐였냐면 허락하다가 아니라 있는 상태 그대로 냅두다라는 거였어요. 그 왜 비틀즈의 노래도 있잖아요. Let it be. 아시죠? 그 의미가 뭔가요? 냅두다는 뜻이죠. 원시 게르만어가 갖고 있던 냅두다의 의미로 이 문장을 다시 볼까요? 너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그냥 냅두다라는 거예요. 다음엔 네가 뭔가를 하게 냅두다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내비두다란 그 어원, 원시 게르만어가 갖고 있던 그 어원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to가 빠진 거예요.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랑 지금 그 상태로 냅두겠다라는 let의 어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to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help를 한번 볼까요? help는 우리나라에서 준사역동사라고 하고 이 두 경우를 다 쓸 수 있죠.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will help you to study English. I will help you study English.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여러분, to의 어감은 어땠나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다음 상황에 뭔가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어감은 이래요. 나는 네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게끔 도와준다. 약간 간접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벌어다 주던 아니면 너한테 영어 교재를 사주던 네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다라는 어감이 강한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게 이걸 수도 있죠. 네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단어도 불러주고 영어 문법도 알려주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어감에서 영어 공부하는 걸 도와주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이게 혼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한국 문법책으로 따지면 5형식 동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책을 찾아보시면 막 복잡한 책은 누가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48개 나옵니다. 제가 봤던 책은 그래요. 제가 48개를 순서대로 외웠었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모범생이었으니까 정말 순서대로 다 외웠거든요. 지금 그 강사를 찾으면 정말 죽이고 싶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원리는 하나였거든요. 이런 단어가 48개밖에 없겠어요.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5형식이라고 부르는 그 문장에만 적용되는 수학 같은 공식을 암기하셔야겠나요? 그리고 사역동사는 특별하게 목적 보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그렇게 암기하는 게 좋으신가요? 원리나 이유 없이? 아니면 문장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시는 게 좋으신가요? 너무 길다고요? 그냥 암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5형식 동사, 사역동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문장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방법이 아니면 해야만 하는 다른 수많은 암기도 없애줍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가요? 여러분, 똑같은 강의는 팔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